전통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전통주의. 왜냐하면 그 전통의 구색을 맞춰야지 민주주의가 이 승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참여해서 임시로 서브하는 게 elected official 당선인이지 그렇죠. 그 룰을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은 4년 임시직, 재심을 받으면은 8년 임시직이고 한국 대통령은 5년짜리 임시직이다.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가의 근본 구조를 바꾼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하는 것은 취임해서 직무실 들어오기 전에 오버 오피스 안에 페인트 새로 칠하고 카페트 바꾸고 그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오버 오피스의 위치는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은 굉장한 명예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현재의 정권을 무시하고 뭐 이리 옮겨 저리 옮겨 할 수 없다는 거죠. 청와대 입주자지 청와대 주인은 아니죠. 입주자죠. 주인은 국민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입주자. 대통령 또한 입주자다. 그래서 이 용산 이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로 옮겼을 때 그러면 저 자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백악관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궁이 되느냐 아니면은 5년 뒤에는 또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선자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예산을 줘야지 이런 영구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화두를 당선자가 아무리 그 화두로 정하더라도 언론에서 국가에서 직면한 사안들을 화두로 제시해서 이 화두를 바꿔가는 게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네, 그게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화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20일에 글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설 등을 통해서 이거는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발표한 다음에는 이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냥 밀어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논조가 바뀌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못을 하나 박으더라도 그 건물의 그 위치에 환경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을 생략한 결론 이야기가 왜 사실처럼 국민들한테 보도가 되는지 생각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큽니다. 저도 이게 조선일보까지도 완전히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간다고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는 민주주의 전통에도 위반되고 저널리즘 전통에도 위반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행정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야지 그렇죠. 예산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해야죠. 그 과정을 생략하는 어떠한 것도 한쪽에서의 wishful thinking, 바람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했으니까 밀어주자. 이거는 무슨 개인 간의 무슨 감정, 의리 관계에서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대사를 놓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허술한 건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스운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이게 잘못하면 우스운 나라가 된다 말이죠.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게 영구적인 대통령 국이냐 아니면 윤석열 5년짜리냐 그건 5년짜리가 아니고 계속 쓰겠다고 한다면은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국이
남이 쓰던 건물, 그것도 군사기지, 군사시설인데, 군사시설에 들어가서 대통령궁으로 쓰는 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에서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지금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드골 등장한 이후에 프랑스,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독재로서의 러시아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남미의 대통령 중심제 하는 나라가. 근데 그쪽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습을 하기 때문에 권력 세습과 타락된 그러니까 기득권이 대통령제로 인정도 안 해주는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 한국,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세 나라가.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이번 선거를 근사하게 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외국 사람들이 감탄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개표가 확 진행되다가 KBS에서 윤석열 당선 확실 딱 나오니까 바로 1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몇 시간 뒤에 또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았어요. 그거 미국보다 낫죠. 지난번 허풍쟁이 대통령이 미적 해가지고. 트럼프죠. 그 12월 23일 그때까지 아마 미뤘을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7주에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큰 수치였습니다. 큰 수치지. 그때 이게 관리를 다 깨버리는 게 트럼프가 우선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전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승복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관례가 반드시 둘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인수인계할 때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났고, 세 번째는 취임식에 참석 안 하고, 그날 새벽에 다른 데 떠나버리고, 이걸 보면서, 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저런 구석이 있구나 하는 실망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민주주의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 대로 딱 한 임기로 끝나는 거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 그 견제하는 세력들이 언론과 야당과 그렇죠. 공무원들입니다. 원래 원칙을 지키는 나머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덮지 않고 공개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투명성이. 공개하면은 막 비판도 있고 찬성도 해가지고 와글와글 하다가 결론이 나는 거 보면은 대충 좋은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용산 이전 가지고 우리 찬성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아직 한 40일 남았으니까 5월 10일에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에서 준비된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전 문제를 법적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들의 여론 물어보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 임기에서 내린 결정은 다음 대통령에 적용이 돼야지. 자기한테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익을 자기가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참여해버리면 절대 객관적이지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강 선생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신 분의 안목이 이렇게 따릅니다. 옮기더라도 거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가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대통령부터 근무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투명성 있고 공정하고 또 이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 있어서 공개 낙찰해서 누가 건설할 건가 그런 모든 것을 국민들이 납득해 가야지
이 지금 현 대통령 당선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가 끼인다는 예, 사가. 예. 이 파브릭 마인드가 아니고 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 또는 자기가 일할 장소 옮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대통령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임시직으로서의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가 있는데 그 심사해서 나가라 그러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국 언론이나 미국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5월 10일까지 새로운 집무실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5월 10일 자신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인수위에서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억지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규율을 따르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규율을 본인이 안 따르고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안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의 정위치는 청와대입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 외곽에서 아주 경호하기도 힘든 데서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그 통신도 제대로 안 된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은 이것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근무지. 근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이런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이 하는 거는 잘못한 게 있어도 무조건 덮어야 된다. 뭐 이런 심리입니다. 선거 전날까지는 우리 편, 남의 편 하지만 선거 이후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이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는 선거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선거 때는 이겨야 되니까 선거 때의 논리를 그 다음 국가를 운영할 때 쓰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이나 선거 때는 진영 논리가 필요한데 거의 끝났을 때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We are all Koreans.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로 가야죠. 네. 아이고, 오늘 멋진 말씀을 끝으로 감사합니다. We are all Koreans. 감사합니다.